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실 겁니다.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 옷을 고를 때 혹시 이런 생각이 스쳤나요? 이 옷 입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누군가와 대화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나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자녀 이야기를 할 때 이런 걱정이 있었나요? 우리 애 이야기하면 남들이 뭐라고 할까?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계신가요?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우리 모두 어느 정도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젊었을 때도 그랬고,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60이 넘고 70이 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우리는 아직도 남의 시선을 신경 쓰며 살고 있을까요? 60년, 70년을 살았습니다. 수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인생의 희로애락을 다 겪었습니다. 세상 물정을 알 만큼 압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남이 나를 어떻게 볼지 걱정하고 있을까요? 이쯤 되면 좀 자유로워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남이 뭐라 하든 신경 안 쓰고 살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더 신경 쓰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어떻게 됐는지, 남들이 어떻게 보는지, 손주는 몇 명인지, 건강은 어떤지, 노후 자금은 충분한지, 어디 사는지, 이런 것들이 신경 쓰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빌려서요. 쇼펜하우어는 200년 전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 봤습니다. 특히 왜 사람들이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짚어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면 남의 시선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지실 겁니다. 비교하느라 지쳤던 마음이 편안해지실 겁니다. 나 자신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실 겁니다. 자, 함께 천천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여러분, 사람은 왜 남의 시선을 의식할까요? 이건 아주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우리가 평생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으니까요. 먼저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건 인간의 본능입니다.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수만 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혼자서 살 수 없었습니다. 무리를 지어 살아야 했습니다. 사냥도 같이 해야 했고, 맹수도 같이 막아야 했습니다. 혼자서는 생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리에서 쫓겨나면 죽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무리에 속해 있어야 안전했습니다. 그러려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했습니다. 배척당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이게 우리 뇌에 새겨졌습니다. 수만 년 동안 말입니다. 남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 남들에게 좋게 보여야 한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써야 한다. 이건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남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뇌에 프로그래밍된 겁니다. 그러니 자책하지 마세요.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남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죽지 않습니다. 무리에서 쫓겨나도 괜찮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뇌는 아직도 수만 년 전의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남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그게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걸 알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행복해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기 때문이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 중 많은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볼지 걱정하느라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남에게 좋게 보이려고 애쓰느라 지칩니다. 남의 기대에 맞추려고 노력하다가 나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이것도 자연스러운 겁니다.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확인받고 싶은 마음, 내가 잘하고 있다는 걸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어릴 때를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께 칭찬받으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선생님께 인정받으면 뿌듯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인기가 있으면 행복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장에서 인정받으면 보람이 있었습니다. 배우자에게 인정받으면 힘이 났습니다. 자녀에게 존경받으면 살맛이 났습니다. 인정 욕구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이게 동기가 되어서 열심히 살게 만들기도 합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겁니다. 인정 욕구가 지나치면 남의 시선에 종속됩니다. 남이 인정해줘야만 내가 가치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남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불안해집니다. 내 가치를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고 남의 평가에 의존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는 사람은 영원히 자유로울 수 없다. 왜냐하면 남의 인정은 내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비난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반응을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남의 인정에 의존하면 늘 불안합니다. 오늘은 인정받아도 내일은 어떨지 모릅니다. 이 사람은 인정해줘도 저 사람은 어떨지 모릅니다. 끊임없이 걱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걸 이야기해야 합니다. 비교입니다. 우리가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비교입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내 위치를 확인하려 합니다. 남보다 나으면 안심하고 남보다 못하면 불안해합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사람은 절대적인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기준을 사용합니다. 남과 비교해서 내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합니다. 하지만 비교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면에서 남보다 낫다고 해도 다른 면에서는 남보다 못합니다. 이 사람보다는 나아도 저 사람보다는 못합니다. 비교를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옆집 자녀는 더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뿌듯합니다. 그런데 친구 자녀는 더 좋은 직장에 다닙니다. 뭔가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런데 친구는 손주가 3명입니다. 갑자기 하나밖에 없는 게 아쉽습니다.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만족스럽습니다. 그런데 동창은 더 건강합니다. 더 젊어 보입니다. 갑자기 내 건강이 걱정됩니다. 이렇게 비교를 시작하면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니까요. 항상 부족하게 느껴지니까요. 쇼펜하우어는 이 점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우리의 불행 중 절반은 남과 비교하는 데서 온다. 맞는 말입니다. 비교만 안 해도 훨씬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만 봐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과 비교하는 순간 가진 것이 부족해 보입니다. 만족할 수 없게 됩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남처럼 되려고 하면 정작 나다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남의 기준에 맞추느라
내 기준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쇼펜하우어가 인간의 본질에 대해 한 말을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세 가지 근본적인 것이 있다. 첫째는 자신이 무엇인가, 즉 성격, 건강, 지능, 기질이다. 둘째는 자신이 무엇을 가졌는가, 즉 재산과 소유물이다. 셋째는 타인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즉 명예, 지위, 평판이다. 어느 날 문득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삶인가?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남의 기준으로 살면 평생 자기 삶을 살지 못한다. 무서운 말입니다. 하지만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지 않나요? 나이가 들면 좀 자유로워져야 할 것 같습니다. 경험도 많이 쌓였고 세상 물정도 알게 됐으니까요. 남의 시선 같은 건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60대, 70대가 되어도 여전히 남의 시선이 신경 쓰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더 신경 쓰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체면 문화입니다. 우리는 체면을 중요시하는 문화에서 자랐습니다. 남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했습니다. 남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남에게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60년, 70년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자녀 이야기할 때 특히 그렇습니다. 자녀가 잘 되면 내가 잘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녀가 못 되면 내가 못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녀의 성공과 실패가 내 체면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자녀 이야기가 나오면 긴장됩니다. 남의 자녀와 비교하게 됩니다. 우리 애가 뒤처지면 내 체면이 깎이는 것 같습니다. 둘째, 비교 대상이 구체적이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비교 대상이 막연했습니다. 성공한 사람, 부자, 행복한 사람, 이런 주상적인 대상과 비교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비교 대상이 구체적입니다. 옆집 김씨, 고등학교 동창 박씨, 친척 이씨, 이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김씨네 아들은 의사가 됐다는데, 박씨는 손주가 벌써 셋이라던데, 이씨는 건강해서 아직도 등산 다닌다던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비교하니까 더 괴롭습니다. 막연한 비교는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비교는 마음에 박힙니다. 셋째, 남은 시간이 적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부족해도 나중에 만회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더 잘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다릅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만회할 기회가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가 중요해집니다. 지금 남에게 어떻게 보이는지가 중요해집니다. 만회할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 나이에 이것밖에 못 이뤘으면 끝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남의 시선이 신경 쓰입니다. 넷째, 역할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내가 주인공이었습니다. 내 커리어, 내 성취, 내 인생이 중요했습니다. 직접 컨트롤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역할이 바뀝니다. 자녀 세대가 주인공이 됩니다. 나는 조연이 됩니다. 그런데 조연의 삶도 남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녀를 어떻게 키웠느냐로 평가받습니다. 자녀의 성공과 실패가 나의 성적표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자녀 이야기가 나오면 긴장됩니다. 내 성적표를 공개하는 것 같아서요. 여러분, 그런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똑같은 나이인데 어떤 분들은 남의 시선에서 자유롭습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남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기 기준으로 평화롭게 삽니다. 이런 분들은 뭐가 다를까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자기 가치를 스스로 인정합니다. 이런 분들은 남의 평가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인정합니다.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다. 그걸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이 인정해주면 좋고 안 해줘도 괜찮습니다. 이미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고 있으니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은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다. 맞는 말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면 남의 인정은 덜 필요해집니다. 둘째, 비교를 멈췄습니다. 이런 분들은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교해봤자 끝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대신 어제의 나와 비교합니다. 과거의 나와 비교합니다. 남이 아니라 나 자신과 비교합니다. 작년보다 건강해졌다. 예전보다 마음이 편해졌다. 점점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과 비교하면 끝이 없지만 나와 비교하면 만족할 수 있습니다. 조금씩이라도 나아지고 있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셋째, 남의 인생에 관심을 끊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남이 어떻게 사는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옆집이 어떤 차를 타는지, 친구 자녀가 뭘 하는지, 친척이 어디 사는지 이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남의 인생에 관심을 끊으면 비교할 일이 없습니다. 비교할 일이 없으면 괴로울 일도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기 인생에만 집중한다. 남의 인생에 신경 쓸 시간이 없다. 맞습니다. 내 인생 사는 것도 바쁜데 남의 인생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넷째,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뭐가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남에게 어떻게 보이는지보다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가 중요합니다. 남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내가 만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체면보다 마음의 평화가 중요합니다. 허영보다 진정한 행복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선순위가 바뀌면 자유로워집니다.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비교를 멈추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먼저 마음이 편해집니다. 비교는 에너지를 많이 소모합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부족하다고 느끼고 불안해합니다. 비교를 멈추면 이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그냥 이대로도 괜찮다. 있는 그대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다음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비교를 하면 항상 부족합니다. 남보다 못한 것만 보이니까요. 하지만 비교를 멈추면 가진 것이 보입니다. 지금까지 몰랐던 것들이 보입니다. 건강이 감사해집니다. 가족이 감사해집니다. 작은 일상이 감사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맞는 말입니다. 비교를 멈추고 가진 것에 만족하면 그게 진정한 풍요입니다. 그리고 자유로워집니다.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면 자유가 옵니다.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습니다. 남의 기대에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내 기준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 자유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명예로 얻을 수 없습니다. 비교를 멈췄을 때만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가 좋아집니다. 비교는 관계를 망칩니다. 친구와 비교하면 친구가 미워집니다. 친척과 비교하면 친척이 부담스럽습니다. 비교하면서 만나면 순수하게 즐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비교를 멈추면 다릅니다.
친구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친척을 있는 그대로 대할 수 있습니다. 순수하게 관계를 즐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다워집니다. 비교를 할 때는 남의 기준으로 삽니다. 남이 좋다는 것, 남이 부러워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비교를 멈추면 내 기준이 생깁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원하는지 알게 됩니다. 나답게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한 현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현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하면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나요? 저는 항상 남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됩니다. 현자가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당나귀를 끌고 시장에 가보거라. 당나귀에 아무것도 싣지 말고 그냥 걸어서 가거라. 젊은이는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현자가 물었습니다. 어땠느냐?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비웃었습니다. 당나귀가 있는데 왜 짐도 안 싣고 걸어가느냐고 했습니다. 현자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내일은 당나귀에 짐을 싣고 가보거라. 다음 날 저녁 현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어땠느냐?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또 비난했습니다. 저렇게 많은 짐을 당나귀에 싣다니 동물 학대라고 했습니다. 현자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내일은 당나귀에 올라타고 가보거라. 다음 날 저녁 현자가 또 물었습니다. 어땠느냐?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또 뭐라고 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당나귀 타고 편하게 가다니 게으르다고 했습니다. 현자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내일은 당나귀를 들고 가보거라. 다음 날 저녁 젊은이는 녹초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당나귀를 왜 들고 가느냐고 했습니다. 현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봤느냐? 내가 어떻게 해도 사람들은 뭐라고 한다. 걸어가도 뭐라 하고, 타고 가도 뭐라 하고, 들고 가도 뭐라 한다. 남의 말에 맞추려고 하면 끝이 없다. 그러니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뭘까요? 남의 시선에 맞추려고 하면 끝이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도 누군가는 뭐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내 방식대로 사세요. 남의 시선을 신경 쓰느라 에너지 낭비하지 마세요. 어차피 뭘 해도 뭐라고 할 사람은 합니다. 쇼펜하우어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남의 의견에 맞추려고 하면 자기 인생을 살 수 없다. 맞습니다. 남의 의견은 각양각색입니다. 다 맞추려고 하면 내 삶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셨습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왜 우리는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그건 인정받고 싶은 본능 때문입니다. 비교하는 습관 때문입니다.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남의 시선에 휘둘리면 불행해집니다. 자존감이 흔들립니다. 불안해집니다. 삶의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습니다. 타인의 시선에 사로잡힌 사람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맞는 말입니다.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야 자유가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기준을 세우세요. 어제의 나와 비교하세요. 남의 인생에 관심을 끊으세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세요. 가진 것에 감사하세요. 그러면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습니다. 남의 시선 때문에 힘들었던 적도 있었을 겁니다. 비교하느라 괴로웠던 적도 있었을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좀 내려놓아도 됩니다. 60년, 70년 살면서 충분히 신경 쓰셨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남의 시선보다 내 마음을 먼저 생각해도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 후반부의 지혜는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이다. 맞습니다. 인생 후반부에는 나를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남이 뭐라 하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만족하면 됩니다. 남이 어떻게 보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됩니다. 비교를 멈추세요. 남의 시선을 놓아주세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여러분은 있는 그대로도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남이 인정하든 안 하든 여러분은 이미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사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평화로운 나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